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의 충돌은 검찰권을 둘러싸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독립을,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 대선 캠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는 검찰 출신들 상당히 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도 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 박기동 춘천지검 언주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형사정책 담당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통과가 되고 했을 때 당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여러 가지 조율들을 검찰 입장에서 담당을 예. 했던 인사고요. 그리고 전무권, 그 안산지청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검찰 내 인사와 기획 업무를 총괄 했었고, 특히나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별도의 검찰 외의 기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제 공수처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검찰권을 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수사권을 조정하는 거였고, 하나는 바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수사 부분을 넘긴 거였는데,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검찰 입장에서 조율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큰 변화를 하나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이 일부 가져가고 또 공수처가 먼저 하도록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눠줬단 말이죠. 그걸 다시 이제 회수해 오는데 물론 이제 이름은 뭐 책임수사제라든가 검찰 수사권의 확대 뭐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속도가 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의지가 실린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요 사법공약 중에서 대부분은 현재 법의 개정이 없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없이는 좀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는 시행령을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하고, 특히나 공수처 관련된 공약 중에서 이첩 관련된 조항,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약대로 속도를 내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검사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어떤 검사라도 검찰이 다 나눠준 수사권을 다는 못 찾아오더라도 좀 상당 부분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죠. 거의 모든 뭐 검찰 구성원들이 그럴 건데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입지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 전에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그대로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임명권자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된다면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하고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특히 보도 중에서 예.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돼서 이제 대검이 총장까지 이 입장을 받아서 검찰 전체 입장으로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러면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검찰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큽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기본적으로 검찰권에 대한 불신, 검찰권이 남용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혹은 이제 장관이 조율할 수 있거나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결국 검찰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한 것이고, 불신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사실은 여러 번 행사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폐지한다, 독립성을 보장했다. 독립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권한이 확대되고 권한의 자율성이 커지고 힘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 전체가 찬성을 하게 되고, 또 수사지휘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없애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찬성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너무 같은 인물이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입장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검찰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바뀐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뭔가 그동안의 흐름을 되돌려 놓으려는 이제 대통령을 막아서야 되고,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 당의 지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저지를 뚫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 개혁을 갖다가 완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두 입장 다 확고한데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양쪽 다 우리 쪽이 하려는 게 개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근데 검찰이 갖고 있던 이런저런 권한들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각종 법안들은 지난번에 다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이 해야 될 법안들이 또 남아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소청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검찰이 담당하게 해서 수사라는 하나의 권한을 더 이상 검찰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법률을 통해서 더 강하게 토출이 되어야 한다는 법안 또 통과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 방금 나왔던 윤석열 당선인의 4대 공약은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예.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쪼개가지고 나눠줬던 부분들을 다시 검찰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검찰에 대한 통제권도 상당히 완화시켜가지고 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가장 큰 차이점은, 검찰에게 독립성을 주고 그 권한을 집중시켜주면 그 권한과 독립성은 충분히 독자적인 정치적인 의지가 돼서 권력이 남용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입장 속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이 됐던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검찰에게 독립성을 주면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은 그렇다면 중립성 또한 보장이 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거는 정치의 영역에서의 개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것이 다시 정리가 되려면 법률 통과가 꼭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방향성은 강론은 모르더라도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거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예. 검찰이나 모든 수사 권력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요. 그렇죠. 예, 남용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독자적인 의지라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은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극한의 대립과 극한의 반대 방향이, 그리고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어쨌든 도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을 새 정부가 만들더라도 결국은 또 국회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민주당의 저런 입장에서는 법 하나가 통과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설득과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결론만, 예를 들어서 뭐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공수처에다 입법 조항을 폐지한다는 결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왜 폐지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수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그런 논의들과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그냥 결론만 가지고 두 가지 이념이 상충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게 되겠죠. 사실 검찰과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검찰과 공수처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중요한 범죄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우니까
물론 각 회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텐데 공수처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수처라는 게 해봐서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없앨 수도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 사수 의지를 갖다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태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수처 자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도입 자체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왔던 윤석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란 건 그렇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에 권한을 주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아니죠. 예.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가 됐거나 혹은 좋은 부분을 이야기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처럼 단순하게 폐지와 유지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공수처가 앞으로 검찰 개혁의 결과물로서 도출됐는데 예. 어떻게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또 속도를 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찬성과 반대와 이첩 여부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첩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첩이 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존의 권력 수사보다 더 나은 수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기관 간의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관련된 논의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바라는 건 그저 사실은 어느 쪽에서 시작하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또는 수사, 그다음에 다른 대로 사회 정의의 실현 이런 건데 도달하고자 하는 뭐 루트가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니까 복잡하게 엉키는군요.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 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